오늘 직접 이재명 후보님께서 오셔서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은 바쁜 일정상 오지 못하고 대신 우리 남해 출신 김두관 국회의원님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 우리 남해 공과 관련된 공약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 공약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하겠다는 그런 계기를 다진 의미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입춘이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좀 쌀쌀해서 그래도 뭐 봄이 올 수밖에 없는 게 계절의 그 자연의 그 순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늘 고향 올 때마다 마음이 설레고 그렇습니다. 바쁘신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나와주시고 또 언론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후보의 맞춤 공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 국민들께서 키워준 국회의원 김두관입니다. 3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과거로 후퇴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 국제 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 위기,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 저출산과 소득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돌파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수 있는 경험 많고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높은 경제 성장률과 높은 공약 이익률 등 많은 부분에서 강한 추진력과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야말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남해 국민 여러분, 지방소멸 위기에서 남해를 바꾸고 새롭게 시작하는 남해안 시대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남해군이 남해안 힐링, 해양관광의 중심, 생태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재명이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남해 국민들에게 약속합니다. 첫째, 남해를 생태관광 도시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둘째, 남해 여수 해저터널 건설 사업을 조기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남해 삼동 창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조기에 완공하겠습니다. 넷째, 노후촌 발전과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약속했고 약속했던 것은 반드시 지켜왔습니다. 남해군 발전을 위한 공약과 농어촌 공약의 실천을 통해 6.25 농어촌을 기회 농어촌으로 바꿔낼 것입니다. 저 김두관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장충남 남해군수, 유병한 경남도 의원과 하봉남, 정현옥, 김종숙 남해군의원과 함께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던 공약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해국민 여러분, 실력과 성과로 입증된 이재명 후보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공약에는 있습니다만 아마 실무적으로 좀 차오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기대하셨던 경찰청의 수료는 이미 예산과 그 일정이 확정됐기 때문에 아마 실무적으로 차오고 있어서 여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경찰청 남해 수료는이 한강 남해하고 굉장히 이렇게 연동이 되면서 우리 국내에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언론인 여러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기식. 예. 구체적인 추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 지금 그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지난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갤럽이랄지 NKB랄지 MBS랄지 이재명 후보가 다소 유리하게 나왔던 그런 여론조사에서 약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지율 확보의 원인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난 주말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이 사실상 이제 문이 닫혔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판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 이 부분이 민주당 성과 전략의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고, 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진주 지역에서 유세를 하고 지금 서부 경남 지역을 포함해서 경남 지역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좀 십토끼를 좀 잡고 나가겠다는 그런 전략처럼 보이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이 같은 그 국민의힘 일정과 그런 전략이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공약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남해에서 해저터널 부분도 사실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 대선 공약에 지금 포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적이고 원론적인 구호 이외에 어떻게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은 실현될 것인지 하는 그런 차별성에 대한 강조가 지역 민심의 표심에 좀 잡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이나 뭐 차별화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역순으로 좀 답변드리면 남해와 여수의 해저터널은 아마 좀 남해 발전의 획기적인 SOC 사업이 될 텐데요. 알다시피 참 27년 전에 제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공정을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서면 면민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남해군 전체가 파일럿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주객관적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부터 시작을 해서 한 26, 7년의 수건 사업인데 그 수건 사업이 이제 작년에 확정이 됐는데요. 남해군에서 저를 키워주시고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남해에 이게 제가 빠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김포와 양산에서 국회의원을 했지만 늘 고향을 가슴에 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장충남 군수님께서 지금 김부겸 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 국토비서관, 기재부 윤호석 기재위원장, 또 홍남기 부총리 안 만나는 분이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 장충남 군수님도 그랬지만 그 군수님 일할 수 있도록 어쨌든 저도 최대한 뒷받침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경찰청 수준원도 경찰청장이 직접 저한테도 몇 번 부탁을 했습니다. 기재위에서 공적 자금으로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사무소도 그런데요. 반려대교 문제, 해저터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국정을 맡고 있는 여당이 책임지고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남해아동 사천을 대표한 국회의원이 전혀 역할을 안 하셨겠으면 그런 기본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고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약간 밀리는 거 나왔지만 그것은 언론인 여러분들 더 잘 아실 텐데요. 아마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의 기저 효과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론이 됩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께서 아마 끝까지 하시겠다고 입장을 정리를 했고 단일화가 안 된 그 책임이 전적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 따라 그렇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아마 그 과정에 여러 요인들이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TBS하고 한국사회조사 여론조사연구소에서는 1% 정도 이재명 후보가 앞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 한 주는 안철수 후보에게는 좋은 호재들이 많았고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는 좀 악재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좀 사정들이 있어서 그랬지만 아마 2, 3일 후에 발표된 여론조사에도 그 흐름들이 지속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모르겠습니다만 일주일 전쯤은 충분하게 그래 따라잡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제 개인의 바람은 오히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까지 해서 이 통합정부랄까 이렇게 해서 계획연대 이런 걸 통해서 정권 대창출, 무조건 정권 대창출보다는 오히려 시대 교체랄까 정치 교체를 하는 게 더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226개 중에서 150개가 넘게 지방구청장직을 맡고 있고 또 기초강력의회도 압도적으로 국회의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했다면 오히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더 조직이 강해서 조직과 또 후보 개인의 자질 능력 이런 경우가 탁월하니까 이런 걸 잘 결합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찍부터 승리한다고 확신을 했고요. 가장 전 세계적으로 대선을 예측을 잘하는 게 구글 트렌드인데 구글 트렌드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어서 저는 비감도 안 하지만 낙감도 안 하지만 1, 2, 3 모의를 해서 하루 1시간 지인들한테 전화하고 2시간 아침 1시간 저녁 하시는 인사하고 출퇴근 3시간이 됐든 30분이 됐든 3분이 됐든 골목을 누비면서 선거운동하는 1, 2, 3 전략으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표는 어디 있습니까? 이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고 골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전으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잘 주목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의 군의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그래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으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공약과 관련해서는 널리 좀 익히 알려진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라 그보다는 뭐 다른 또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김도현 의원님께서는 경남 명예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좀 폭넓게 궁금하신 내용들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경남 소민일보의 서기무사입니다. 예. 혹시 그 외에 또 대선 그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사실상 남의 다동 이 서구경남 쪽은 사실 지난 그 대선 때도 사실 참패 가까운 그 투표율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번에는 어떤 그 조금 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서구경남 지역의 어떤 특별한 전략이나 그런 전략이 있으시면 말씀 좀 주시죠. 우리 황인성 위원장이 계시지만 우리 사천에 카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 회의를 내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가장 큰 성과가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량이라든지 거리 제한 없이 우리가 미사일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끔 길이 열렸습니다. 나는 그 작년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가 미사일 주권을 회복한 거라는데 이게 이제 우리 사천에 있는 카이 항공우주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주전략본부라든지 항공청 설립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후보는 뭐 마구 이제 지르긴 하는데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제 사천에 있고 이제 발사되는 고흥 나로도에 있고 또 연구진들은 대덕의 그 유성에 연구단지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공청이 될지 우주전략사령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주항공산업을 미래산업으로 확고히 문재인 정부에서 방침을 했고 우리 이재명 후보도 그걸 승계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천은 이제 항공우주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산청, 함양, 하동은 녹차 세계 엑스포도 있고 상노 와삽 이런 쪽도 있고 진주 핵심도시 이렇게 해서 서부 경남도 충분하게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작년에 한 50년 수건 사업이었다 할까요? 남부 내륙 고속철도 김천에서 이제 합천으로 진주하고 오송 통영 거제까지 가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 외탐 인재를 받아서 국책 사업을 진행되고 있고요. 참 아쉬운 것은 진주 삼천포 철도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는데 지금 참 그 당시 좀 앞으로 못 내다본 것 같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서부 경남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226개 시군구별로 이렇게 맞춤형 공약을 내놨고요. 이재명 후보의 경남 명예선대위원장이지만 제가 사실은 공동선대위원장, 중앙당의 공동선대위원장과 균형발전위원장을 동시에 맡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좀 조직을 몽골기뱅식으로 바꾼다고 제가 선도적으로 공동위원장과 균형발전위원장을 동시에 사의를 표했는데 공동위원장 사의는 후보가 받아들였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지방분과당 김두관 의원인데 균형발전위원장은 절대 사의를 받아주지 않는다 해서 지금 균형발전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를 맡고 있고 지금 제가 대선 경선 과정에 제안했던 부울경 메가시티 이런 걸 100% 이재명 후보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을 통해서 이제 비수도권과 수도권 또 지방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이재명 후보가 저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또 그 부분을 지지하게 된 거고 지금도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수시로 지금 정책 세미나를 해서 나중에 인수위 구성되면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어떤 쪽으로 정책 제안이나 낮은 지위를 제가 할 것 같아요. 물론 교수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할 겁니다만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 남부 수도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 뭐 싱가포르, 홍콩 이런 쪽 경제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그리고 정책 공약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참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준비된 후보만 할 수 있고, 최근에 윤석열 후보 진중과 김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문재인 정부가 무능해서 망한 조선업을 살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이미 조선업 1위로 회복한 게 1, 2년 전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제에 있는 분들, 그 오포나 뭐 그런 쪽에서 거제분들이 들으면 참 정신없는 사람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 후보 공약은 전부 다 이미 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거제 조선업이 이미 세계 1위로 다시 회복된 지 1년 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무능해서 조선업이 몰락했는데 그걸 1위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하고, 예보를 통해서 뭐 구직하겠다는 일을 아시잖아요. 그건 뭐 6, 7년 전부터 하는 일을 지금 자기가 하겠다 하고, 그래서 오로지 복수일전하겠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내일 모레 시장군수도 뽑을 텐데, 시장군수가 뭐 상대방 후보 잘못한 것만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정책을 내놔야 되나. 그런 면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국가 강령에 대한 준비를 했다고 보고 있고요. 세계는 이제 9대 강국이고 5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주인은 여기 있는 뭐 대한민국 5,200만이 대한민국은 국가 브랜드의 주인이고,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 9위라는 세계 최고의 나라를 한 5위까지 끌어올리는 전문 경영인을 오너 입장에서 뽑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이 있는데, 내가 조그만 회사를 내도 회사를 크게 키우고 잘 경영할 사람을 경영사장을 영입하지,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을 영입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판단이 바로 쉬운데, 복잡하게 연동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내라니까 뭐 이 사람이 좋은 저 사람 막 헷갈리는 분이 많이 있다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걸 대표해서 전문 경영인을 뽑는 선거니까 저는 뭐 탁월한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하면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두 분 총리하고 저도 도지사 잠깐 다 했지만 우리 당 경선에서 그럼 인리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하고 당원들이 그냥 이재명 후보를 뽑은 게 아니고 그런 거 다 지켜보고 뽑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탁월하다고 보고, 다만 우리 촛불 시민혁명을 단체한 정부가 국민을 또 기대 못 미친 부분도 있잖아요. 잘한 것도 있죠, 뭐 못한 것도 있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섭섭해서 지금 그렇지만 또 냉정하게 생각해서 저는 이재명 후보를 국민들이 선택해 주시리라고 믿고 또 선택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뭐 밤낮 없이 뛰고 있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남해시대 전명훈 기자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지금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남해안 관광벨트, 경남에서 전남까지 이제 관광벨트에서 이제 남해군의 역할이 또 중요성이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네 번째 공약을 보게 되면은 이게 물론 우리 남해군에도 해당이 되기는 하지만 이게 뭐 농어촌 끼고 있는 이 지자체에 다 해당되는 내용 같습니다. 사실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력 지원 사업 확대도 그런데, 이게 특히 농어촌을 같이 하고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특히 남해를 뭐 예를 들자면은 사실 농민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 농업 관련된 이제 그 공약들이 좀 편중되는 상황인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이 좀 불만을 갖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업 관련된 공약을 좀 추가로 또 하실 의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큰 원칙으로 보면 이제 잡는 어업에서 이제 기르는 어업으로 많이 전환이 되잖아요. 이제 연근해가 워낙 많이 고용도 되고 해서, 그리고 지금 뭐 참치까지도 양식을 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업 쪽은 소수 정해야 된다 할까, 좀 소수되면서 좀 중자본 이런 쪽에서 해서 아마 옛날같이 뭐 이렇게 조그만 배로 뭐 낙지잡이 이런 거의 세대를 해서 시대 흐름에 맞게끔 지원할 계획이고요. 또 특히 이제 볼깅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대도시 중심으로 편제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볼깅 메가시티가 되면 우리 남해에서 부산까지 1시간 만에 갈 수는 없지만 창원, 울산, 김해, 양산, 부산 이런 쪽은 밀양 이런 쪽은 진주까지 거의 1시간권에 교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차원에서 이제 메가시티 대도시 중심으로 하면 그쪽에서 올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메가시티가 되면 도시 경쟁이 생기면서 파이를 많이 키우고, 그 파이를 키운 걸 가지고 다시 역내 불균형을 해소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경남지사든 부산시장이든 울산시장이 그렇게 할 겁니다. 최근에 볼깅 메가시티는 합의가 잘 되었거든요. 9명씩 그 위원들을 해서 세계 시도가 27명으로
하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부울경의 가장 그래도 교통이 편하고 중심지가 사실은 양산입니다. 근데 어제 부산경남물산 국회의원들이 그 통도사의 차기 종정 스님을 뵙는 자리에서 통도사 주지 스님이 물론 양산에 계셔서 그런지 양산으로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정리를 해주시고 부산시당위원장 박재호도 동의해서 제 지역에 이제 양산에 아마 부울경 메가시티 행정 강력행정의회하고 연합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들이 우리 서부경남이 도 낙후되어 있으니까 서부경남 발전에 대한 방안을 내주는 거 구체적으로 좀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예, 딱 한 번만. 예. 뭐 지방자치에 관련해서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그 지리산권, 그 산청, 함양 그리고 저기 그 전라도 쪽 그 남원이라든지 그쪽에서 지리산권 특별 지방자치 그뭐 분리 메가시티처럼 하겠다고 지금 행정부 장관한테 제안을 한 상태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무슨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작년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했습니다. 전부 개정안에 내용을 붙여서 예를 들면 이제 지방의회에 그 인사권도 주고 또 창원 같은 창원, 수원, 용인, 고양 100만이 넘는 도시를 해서 특례시라고 해서 강역시도 정도보다는 법적지위가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남해군 오만하고 창원시 100만이 넘는 도시하고 똑같은 법적지위를 줄 수는 없어서 일본은 지정시 제도하고 큰 유사한데 특례시에서 거기는 상당히 권한들이 많이 도해서 특례시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돼 있듯이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주는 게 이제 지금 지방자치 전부 개정안의 내용이니까 지리산권 행정연합을 해서 또 기구나 인력이나 예산을 배치해서 같이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끔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 그런 자율은 우리 이재명 정부에 더 많이 가소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많이 했던 사천, 남해 하동하고 여수, 순천, 강양하고 강양만큼 행정협의, 환경행정협의 뭐 이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때 정의화 전국회의장이 하나의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제안도 있는데 앞으로 아마 그런 논의들은 활발하게 되고 거기 지방정부에 이익이 된다면 아마 그렇게 하는 거를 옛날에는 그런 걸 못하게 했는데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권을 더 훨씬 더 보장할 거라서 좋은 하동남에도 뭐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할 수 있고 여수하고도 아마 이 한려대교가 또 놓이면 새로운 환경이 되니까 그런 점도 우리 이제 차기 뭐 6월 1일에 뽑힌 또 차기 군수님께서 그런 걸 잘 계획을 해야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전명근께서 농촌, 어촌 지역인데 농촌으로 좀 편중되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농어촌 기본소득, 농수산식품부 예산 2.7%에서 5% 정액 다 어촌과 같이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념 촬영하고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한번 하겠습니다. 1번 한번 하겠습니다. 자, 손가락 어떻게? 문제처럼 미안. 문제처럼 넣으십시오. 잘하셨습니다. 정명부터 이거. 네, 한번 더 시겠습니다. 일단 봐주십시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